안녕하세요. 신주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는 얼굴이죠. 에드워드 마이클 그릴스라고 합니다. 베어 그릴스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인간 대 자연이라는 프로에 출연해서 전 세계 각종 오지를 탐험하는 생존 왕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프로는 2006년부터 11년까지 76화가 방송됐거든요. 종영한 프로인데 왠지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고 현재 유튜브에서도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데 각종 희한한 방법으로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지식과 기술을 보여줍니다. 이런 걸 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 사람이 사실 군인 출신이거든요. 영국 육군 공수특전단의 의료교관이었어요. 병사들에게 다양한 생존 기술을 가르쳤는데 정작 자기가 1996년에 낙하산 사고를 당합니다. 척추뼈 3개가 골절되면서 의병 제대를 했어요. 이때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을 만큼 크게 다쳤지만 결국 재활에 성공하거든요. 재활 훈련 당시 목표가 에베레스트 등정이었습니다. 다들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사고 2년 만인 1998년에 23살이었습니다. 최연소 나이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거예요. 이때부터 모험가로 살기 시작합니다. 결국 베어 그릴스가 지금 생존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군대에서 익힌 생존 기술 덕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50년 전에도 이 베어 그릴스 같은 생존 왕이 있었어요. 곰석쇠 형은 촬영 때마다 잠깐 다녀오는 정도지만 이 사람은 30년 가까이 정글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었던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한 지 3년이 지납니다. 선제 공격으로 주도권을 가져가긴 했지만 일본은 미국의 반격으로 갈수록 불리해지던 1944년 12월 어느 일본 장교가 필리핀의 루방섬의 지휘관으로 배속받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22살의 소위로 임관된 오노다 히로라고 합니다. 1922년 와카야마 현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중학교 졸업하면서 민간 무역회사에 취직해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은 군국주의의 영향으로 남자라면 군인이 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이게 가장 빨리 출세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다른 형제들은 다 이미 군 장교가 돼 있었어요. 자기만 회사원인 겁니다. 아마 사회 분위기나 집안에서도 군 입대에 대한 압박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942년 20살이 된 오노다 히로는 징병검사를 받고 2등병으로 입대합니다. 그리고 군사학교인 육군 나카노 학교에 입학해요. 여기서 전문 훈련을 받고 소위 계급으로 임관하면서 필리핀의 루방섬으로 가게 된 거죠. 이때 사단장이 오노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데요. 가미가제는 절대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 지원 갈 테니 3년이든 5년이 걸리든 무조건 버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패배가 확실시되던 일본은 기약 없는 지원을 약속했는데 필리핀은 지형 지물이 복잡한 정글 지역이 많거든요. 이런 곳이면 짜여진 조직보다 병사 개개인의 능력이나 게릴라전이 중요해집니다. 이 방법으로 미군의 진격을 최대한 늦추라는 이야기 같은데 하지만 일본은 결국 루방섬을 되찾지 못했어요. 1945년 2월 28일 필리핀 탈환을 목표로 한 미군 한 개 대대가 함포 사격 지원을 받으면서 상륙해온 겁니다. 오노다군은 70%의 전력 손실을 입었고요. 섬 안쪽 산속까지 도망갔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소수 교전을 반복하며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결국 8월 15일 일본은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해요. 미군은 이 사실을 산속에 있던 남은 일본 패잔병들에게 알려 투항을 유도했지만 오노다군은 끝까지 항전했거든요. 이때 남은 병사가 오노다를 포함해서 4명이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고 이제 실종된 군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할 차례인데 아직 필리핀에 남아서 임무 수행 중인 군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전사자로 이걸 처리하자니 살아있고 이미 항복한 상태니까 다시 군을 보낼 수도 없어요. 명령을 전달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들이 자력으로만 탈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는 동안 현지 민간인들은 남은 일본군에게 계속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미군과 필리핀, 일본에서도 골치 아픈 존재였던 거예요. 1944년에 필리핀 루방 섬으로 보내진 오노다 히로도 끝까지 저항하는 일본군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전 다음 해인 1946년부터는 오노다의 부하를 보내 전쟁이 끝났다고 알리거나 아예 친인척까지 데려가서 설득해봤습니다. 하지만 오노다는 이걸 믿지 않아요. 미군의 작전이라고 생각하면서 투항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다 오노다 부하 중 한 명인 아카츠 유이치라는 병사가 1950년 6월에 미군에 투항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해 일본에 돌아갔어요. 이 사람이 오노다와 남은 부하 2명의 생존 사실을 본국에 알리거든요. 처음으로 일본이 오노다 부대의 생존자 명단을 확인한 겁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투항 명령을 보내려 해도 정글에 숨어 다니면서 게릴라전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이대로 9년이 지났어요. 1954년입니다. 필리핀 군대가 일본군 3명과 싸우다 1명을 사살했다는 소식이 전달되거든요. 이제 오노다와 병사는 1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필리핀 정부는 하는 수 없이 일본의 패잔병 수색대 입국을 허용해요. 투항에 돌아온 병사 증언대로 오노다의 가족을 포함한 수색대가 현지에 파견됐지만 루방섬 정글에서 이들을 찾는 데는 실패합니다. 결국 일본은 연락이 끊긴 1954년 5월 8일로 오노다를 사망 처리했고요. 고향에선 친척들이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그러다 27년 만인 1972년 1월 괌에서 요코이라는 일본군이 발견된 겁니다. 아직 태평양 전쟁 때 숨어 들어간 패잔병들이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1972년 10월 19일 필리핀 루방섬에서 오노다의 마지막 부대원으로 추정되는 병사가 전쟁 27년 만에 사살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노다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생기자 가족과 일본으로 돌아온 부대원이 다시 루방섬에 가봤어요. 사살된 시신은 오노다의 부대원이 맞았습니다. 이름이 코즈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노다는 여전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상황이 계속됐으면 오노다는 크게 알려지지 않고 다른 패잔병들처럼 싸우다 사살됐거나 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오노다 히로는 결국 생존이 확인됐어요. 그것도 수색대가 아니라 대학생 1명 때문이었습니다. 1974년 일본군 패잔병은 아직 살아있으며 혼자 항쟁 중이라는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긴 스즈키 노비오라는 대학생이 혼자 필리핀에 가서 수소문하다가 오노다를 만난 거죠. 스즈키는 일본이 패전했으며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오노다의 가족이 귀환을 기다린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노다는 패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투를 중단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직속 상관이 직접 와서 항복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며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대로 놔둘 수 없던 일본은 이미 전역한 오노다의 직속 상관을 수소문했죠. 이 사람을 통해 투항 명령서를 전달 결국 했어요. 이렇게 오노다는 29년 만에 전쟁을 멈추고 돌아옵니다. 투항 명령을 전한 사람은 타니구치 요시미라고 하는데요. 계급은 우리나라에서 소령쯤 되는 소자로 종전하면서 전역하고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63살의 노인이었는데 한때 전우였던 부하를 내버려둘 수는 없어서 직접 루방섬까지 가게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전범인 일본이 포장한 이야기고요. 사실 이 사람은 굉장히 가기 싫었다고 합니다. 사실 루방섬에 가 버티라고 명령을 내린 사단장이 따로 있죠. 요코야마 시즈오인데 이 사람은 종전 후 전범 재판에서 사형을 받았다가 감형으로 석방됐는데 오노다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타치구니가 대신 가게 됐던 거죠. 이 사진이 임무 중단과 항복을 명령하는 명령서를 보내는 사진인 거죠. 1974년 3월 9일이었습니다. 오노다는 타니구치 요시미를 만나 항복 명령을 받아요. 이때 명령서 내용이 첫 번째,
천황폐하의 명령에 따라 군은 모든 작전 행동을 해제했다. 두 번째, 작전 명령 제2003호에 의해 모든 임무가 해제됐다. 세 번째, 모든 부대와 장병은 즉시 전투와 공작을 중지하고 가까이 있는 장교 휘하에 들어가거나 만약 장교가 없다면 미군이나 필리핀군에 연락해 그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자 아직 전쟁 당시 군복을 입고 있던 오노다는 필리핀 경찰서에 가서 자기 신분을 밝히며 상관의 명령에 따라 항복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투항 직후 오노다는 타니구치에게 필리핀군의 최신 레이더 기지와 그동안 입수한 군사 정보를 보고했어요.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었고 군장도 전시 상태에 맞게 제대로 정비된 상태였습니다. 모자 챙이 찢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대체로 군복이 양호한 편이었고 바로 사격이 가능한 소총과 500발의 탄환, 수류탄까지 갖춘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지휘용으로 소지하는 일본도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손질해뒀는지 날이 서 있었고 반짝거리는 상태였죠. 이 상태로 일본 군인과 정치인, 언론 앞에서 필리핀 군 기지를 찾아가 사령관에게 무릎을 꿇고 무장 해제한 뒤 항복합니다. 이 사진이 항복 당시 오래전 상관인 타니구치 소자에게 경례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일본에 공개되면서 그때 엄청난 화제가 됐었거든요. 일본 정부의 중재로 오노다는 필리핀 정부의 사면을 받고 본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허락을 받는데,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필리핀 정부가 정확히 어떤 부분의 사면을 해줬냐는 겁니다. 사실 오노다의 행동도 납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동안 여러 번 일본의 패전 소식을 알렸고 투항을 권유했어요. 지원군을 보내겠다는 일본은 30년 가까이 소식이 없는 데다 자기 병사는 다 죽었고 혼자 남았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왜 오노다는 계속 정글에 남아있었냐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명령받은 임무를 수행한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미군은 일본의 원자폭탄을 쏘면서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자 아직 교전 중인 지역에 전단지를 뿌립니다. 남아있는 일본군에게 항복을 권유했어요. 이 전단지는 오노다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국의 속임수라고 생각한 거죠. 항복 권유는 오히려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지원군이 올 때를 대비해 꾸준히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29년간 루방섬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적의 공습으로 착각했어요. 자기를 찾는 필리핀 수색대를 보면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노다 일행을 찾는 수색대는 그 당시 일본의 신문과 잡지를 정글에 남겨두면서 패던 사실을 언제든지 알 수 있게 해줬거든요. 이 잡지엔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나 신간생 개통, 일본의 황가 사진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일본은 패전했지만 재기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오노다는 이걸 봤지만 자신의 조국인 일본이 이렇게 번영했을 리가 없다면서 이미 일본은 미국의 괴뢰 정권화가 됐고 만주 지역에 새로운 망명 정부를 세운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직접 확인해보기 전까진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군인으로서의 명령과 복종을 떠나서 어떻게 29년간 정글 안에서 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노다 히로는 상관의 명령 하나로 정글에서 29년간 버틴 군인 같지만 이건 전범인 일본이 자국을 미화하는 포장된 이야기입니다. 반은 맞아요. 나머지 반은 오노다가 1974년 일본으로 돌아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부하 한 명이 투항하면서 떠나자 남은 셋은 살아남기 위해 옷이나 식량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민간인을 공격한 거예요. 130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거든요. 대부분이 현지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수색대의 추격을 받게 됐고 부하 2명은 교전 중 사살됐던 거죠. 일본에 돌아가면서 포장이 잘 됐을 뿐이지 어느 순간부터는 임무 수행과 상관없이 생존을 위해 현지인들을 약탈하는 도둑이 됐던 거죠.
오노다는 1972년부터 27년간 정글에서 살았는데 필리핀 민가를 습격하고 빼앗은 라디오를 이용해 미국의 BBC와 ABC, 북경방송, 평양과 일본 라디오를 들었고요. 경마방송이 나올 때는 부하들과 내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패전 소식은 당연히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6.25 전쟁 당시 한국으로 가는 미군 전투기를 보고 중국에 있는 일본 정부가 드디어 반격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다 마지막 부하까지 필리핀 군에 사살되자 2년을 혼자 정글에서 보냈고 이때 심경의 변화가 왔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침 스즈키라는 일본 대학생도 찾아와서 설득하니까 결국 항복했던 거죠. 마지막에 사망한 부하 이름이 코즈카 상병이었습니다. 사망 당시 50세로 추정됐는데 절반 이상을 정글에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고향엔 어머니도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노다는 그놈의 천황과 군국주의에 빠져서 고집 부리다가 부하를 필리핀 정글에 붙잡아 뒀던 거고요. 나중에는 또 혼자만 살아 돌아가서 영웅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된 거죠. 오노다가 투항하자 마닐라의 말라카냥 궁에서 행사가 열립니다. 여기서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자기가 29년간 관리하던 일본도를 바쳤어요.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제 전쟁은 끝났다며 일본도를 다시 오노다에게 돌려줬고 참군인이라고 칭찬했는데요. 그동안 자국의 민간인을 죽이고 약탈한 전범국 군인 장교에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면 사실 안 되죠. 이 투항 행사 자체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야 하거든요. 이미 전쟁은 오래전에 끝났으니 현재 정세를 고려한 외교적 발언,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됩니다. 일본도 미국의 눈치가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위로금 명목으로 30억을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오노다 히로는 1974년 3월 12일 필리핀 대통령으로부터 그동안의 범죄 이력을 모두 사면받으면서 특별기를 타고 하네다 공항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 땅을 밟으면서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고요. 가장 먼저 부하들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정부가 경력금으로 100만 엔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거 거절합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일본 사무라이 정신의 정수이자 일본군의 자랑이라면서 많은 우파 정치인들이 접근해 오거든요. 꼭 영입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을 텐데 정치권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천황과 만나기도 합니다. 이유가 황당한 게 살아있는 현신인 천황이 혹시 사과라도 할까 싶어서였다고 하는데요. 오노다 히로는 현지 민간인을 건드렸으니까 살인범이 됩니다. 필리핀과 미군을 상대로 전쟁 중이라 불가피했다고 말하지만 이미 패전을 알면서도 민간인을 공격했으니 살인범이죠. 일반 사병이었으면 명령대로 했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지휘 권한을 가진 전범국의 장교라는 거죠. 결국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영웅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29년간 자기를 찾아오는 일본 수색대의 존재도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멀리 숨어서 지켜보기만 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위대한 대일본군이 진리가 없다는 자존심으로 인지부조화가 왔던 것 같기도 하죠.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는 있어요. 임무와 명령 수행이 아니라 패전국의 군인이니까 잡히면 죽을까봐 정글에서 나오지 못했을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건데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1996년에 루방섬을 다시 찾아가서 거기 학교에 $10,000를 기부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민간인 약탈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은 보여주는 거죠. 확실한 점은 29년간 정글에서 생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어 그릴스가 지금 최고의 생존 왕이라고 불리지만 항상 정글에서 살진 않죠. 예방접종이나 건강관리를 미리 하면서 주기적으로 오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화면은 혼자 나오지만 촬영 스텝이 같이 가 있어요. 오노다가 아무리 현지인에게 음식이나 약을 빼앗아서 살긴 했지만 29년간 정글 안에서만 있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에 돌아가서도 사회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기도 했지만 오노다는 일본의 정신이 썩었다며 귀국 후 결혼한 아내와 브라질로 이민을 가요. 여기서 목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년간은 수입이 없었지만 10년 만에 소 1800마리를 보유한 큰 목장을 갖게 됐어요. 그 뒤로 한 일은 흉악한 소년 범죄가 판치는 현대 일본 사회의 마음이 아프다며 조국을 위해 건전한 일본인을 육성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노다 자연학원을 엽니다. 오지에서 생존하는 서바이벌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엔 다시 일본에 돌아왔어요. 각종 보수파 정치인들을 만나다가 2014년 1월 16일 92살에 신부전증으로 사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노다 히로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사람의 행동이 좋게 보이진 않을 겁니다. 미화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알지 않는 거예요. 오노다 히로가 30년 가까이 정글에서 산 건 대단하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뭘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일본의 군국주의는 군인이 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람들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강요한 사상이었다고 생각되거든요. 한마디로 이때 일본은 전쟁을 통한 발전 계획을 세우던 나라였다는 거죠. 국민과 정치, 문화, 교육, 경제가 모두 군대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 성장하고 그 기반으로 다시 전쟁을 해서 세력을 넓힌다는 방식인데 이게 굉장히 불완전한 사상이거든요. 이긴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지면 그동안의 모든 걸 다 잃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가 대표적인 군국주의 나라였어요. 여기도 뭐 전쟁이 지면서 멸망했거든요. 모든 걸 걸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뒷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오노다 히로처럼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상태만 봐도 군국주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체제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노다 히로의 전범국 장교예요. 정글에서 생존했던 그동안의 이야기였습니다.